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오르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이제 어제뿐 아니라 뭐 제가, 지난주 이제 요번 주 초부터 시장이 한바탕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뭐 단기적인 소강 상태 들어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FOMC 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거로 보이고요. 뭐 이유들은 다양하게 뭐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뭐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굉장히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나왔는데 예상치가 23만 명이었는데요. 21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 걸로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덜 늘었다는 소리는 고용이 견조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도 12,000명이 줄었습니다. 고용 견조는 요즘에는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그저께 뭐가 나왔냐면 이제 신규 건축 건수 나왔는데 이게 줄었잖아요. 근데 제조업 활동 지수도 좀 줄었어요. 2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요번에 마이너스 8.8 나왔고요. 이거에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그렇다면은 이거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고점을 찍은 거는 거의 확실하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9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요. 115.9. 전달 비해 가지고 0.4% 줄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거 줄고 있어요. 몇 개월째. 그래서 이것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한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사실 연준이 지난 9월 달에 뭐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부터 내년도 경기 침체는 거의 온다고 봐야 되죠.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갑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물가가 안 잡혀요. 경기 침체가 올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기 침체는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 안 좋을 거 아니냐?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반등이 나오느냐? 그 안 좋은 것을 선반영을 했고, 단지 선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살짝 또 반등이 나오면은 또 그 얘기 또 나오면서 또 가라앉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약간 위아래 폭이 있는 박스권을 그 경기가 바닥 쳤다라는 그 시기까지 계속 박스권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장 움직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서 상승 추세 전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계속 약세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1월 달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 이제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0.75%, 인상 확률이 97.9%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주죠. 11월 2일 날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97.9%면은 거의 0.75%로 시장은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뭐 좋은 얘기예요. 0.75% 해도 시장은 별로 그렇게 충격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12월 달에 대한 0.75% 인상 확률도 어제 보니까 75%까지 올라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기대치라고 할까요? 이제 어쨌든 인상폭에 대한 예상치가 높아져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다가 그것보다 낮게 나오면은 시장은 박수를 칠 거고요. 그 정도 나와도 그래도 시장 그렇게 크게 뭐 염려는 안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예상에 12월 달에 0.75% 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이 그 금리가 3.25인데 지금 0.75 한 번 더 하면 4.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0.75 한 번 더 해버리면은 4.75가 되잖아요. 지금 지난번 9월 점도표에서 연준의 내년도 목표치가 4.6 정도로 했는데 이번 연말에 곧바로 4.75까지 치고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많이 하면은 0.5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0.5 하면은 시장은 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겠죠.
어쨌든 좀 봐야 되겠고요.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어제 발언했는데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4% 크게 웃돌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가라앉는데 좀 일조를 했고, 국채 금리가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 금리 잠깐 보시면은요, 예, 어제 또 올라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또 올랐습니다. 지금 0.42%까지 10년 만기 국채 선물이 올랐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뜻은 지금 국채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월가의 일각에서는 지금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어쩌면은 이제는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형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까지는 국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매수 포지션을 취할 만한 때가 다가온 것 같다라는 그런 일각의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국제금리의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요번에 이제 상승이 어쩌면은 마지막 파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한번 좀 고점을 어디서 잡히는지 한번 좀 이제 볼 거고요. 저는 한 0.45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잡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 올해 연말 금리가 한 4.5% 정도 된다면은 여기가 0.45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예상은 하는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 발표를 했죠. 사실 그 어제 S&P 500이 그것 때문에 장중에 초반에는 좀 올랐습니다. 초반에 좀 오르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얘기죠. 불확실성의 원인이었던 그 누군가가 이제 영향력을 잊어버린다.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는 좋고, 파운드 유로화들 반등이 나왔고, 달러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파운드 유로화 반등이 계속되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영국발 어떤 불확실성이 살짝 좀 해소된 부분은 있다 봐야 되겠고, 오늘 밤이 미국 증시는 이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이 좀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목 장세 월요일 날부터 계속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종목 장세 진입을 한 것 같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주들도 좋았고, 또 뭐 이제 그저께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좋고 이러면서 전체 시장 종목이 다 들어 올려지던 그거는 끝났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또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또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올라갔다고 따라잡기 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날 또 물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는 절대로 지금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종목 장세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라요. 이런 약세장 순환매는요,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가 바로 내려버리고 오르다가 바로 내려버리고 이러거든요. 추격은 절대 하지 마시고 쉬는 구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꼭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요즘에 보면은 벽타기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샀다가 좀 오르면 또 팔고 또 내리면은 또 살짝 사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제일 1차 관심 섹터가 2차 전지인 건 분명해요. 2차 전지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요. 조선 쪽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고, 자동차 요즘 반등이 나오고 있죠.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살짝 쉬는 구간 노려보시고, 반도체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방산 쪽도 반등 나올 것 같고요. 신재생도 모멘텀이 지금 뭐 훼손된 게 절대 아니죠. 이제 유력한 종목들 또 추가 상승이 또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2차 전지의 뭐 대장주격입니다. 양극재 업체고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했죠. 매출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5,632억 원. 이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283%, 3배가 넘게 거의 4배까지 잘 나온 거고요. 영업이익이 1,409억 원.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246%, 엄청나게 실적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캠포가 화재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난 2분기부터 살짝 가동됐는데 3분기 때 본격 가동이 됐어요. 요게 이제 생산량이 늘었고, 후황의 캠5도 조기 지금 가동이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생산량이 늘면서 이제 매출이 좀 상승이 됐고, 니켈하고 리튬 같은 이제 이런 가격 상승분이 이제 3분기 때 또 반영된 게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올라와 있는 게 수출 기업한테는 우호적이죠. 4분기에는요, 남은 공장들도 다 조기 가동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확 늘어버리기 때문에 고성장 4분기 때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글로벌 생산 설비 55만 톤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18만 톤이 미국에서 생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IRA 본격 수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4분기 때 판가라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금 내년도 1분기에는 판가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주들은 원자재 가격의 이제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런 판가에 대한 어떤 예상들이 많이 바뀌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 1분기까지는 판가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이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봐야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차전지 쪽 테슬라가 실적 부진 발표하면서 양극재 업체들 다 빠졌는데 뭐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조정 구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자, 매수는 시가 2% 이내에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양극재 소재 업체들,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뭐 13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8만 5천 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는 시장 어느 정도 좀 관망하시면서 뭐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잠깐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